네, 지난주 단 하루 동안 5억 정도를 벌어드렸는데 오늘 6가지 방법을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 잘 되시면은 100만 원씩 입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모든 방법론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유튜브 내에서 봤던 모든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유익할 테니까 꼭 빠짐없이 보시고, 그리고 하루 만에 5억을 벌게 해준 5권의 책, 이것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거고,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런칭하기까지의 그 과정, 마케팅, 그걸 총정리해서 한번 흐름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하면은 역행자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1등 작가기도 하고 1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몰입의 방이라는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마케팅 회사도 운영을 하고 이별 상담 사업으로 저는 성공을 했었고, 교육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기획해서 판매를 한 거는 AI 강의입니다. 지금 런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아마 한국에서 AI 강의 중에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강의가 1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품을 기획을 하고 어떤 게 잘 팔릴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오늘 영상은 제 필살 마케팅 6가지 방법을 쭉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일단 제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부터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제품 기획 단계를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태권도 사범님일 수도 있고, 무용 단장일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음식을 팔 수도 있고, 뭐 정말 많죠. 근데 모든 일들은 다 결국 상품이랑 관련이 있어요. 뭐 태권도 사범님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고요. 뭐 만약에 집안일 가사도우미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그분도 남들을 도와서 집을 깨끗이 한다라는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다들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백수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일을 하겠죠. 그것도 상품을 판매를 결국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품이 대박이 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AI 강의가 계속해서 매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이지만 지금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개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뭐 자청이 마케팅해서 그런 거야, 뭐 사기쳐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배울 건 배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가지 사업을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일 좀 줄여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AI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어떤 비즈니스 하나랑,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견과류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방법은 그냥 하나예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그냥 상품으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전에 AI를 엄청나게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날 견과류를 먹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먹다가 이제 7kg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견과류를 먹는데 이게 양이 부족하고 개수가 부족해, 종류가. 이걸로 아침 한 끼를 대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편함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게 나만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런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전에 런칭해서 우리나라 국내 1등인 이별 상담 사업 아트라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1등이에요. 상담비가 1시간에 30만 원에서 90만 원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별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심리학적인 해결책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상대방과 다시 이어주게끔, 상대방이 오히려 매달리게끔 하는 게 이 서비스거든요. 내가 불편했던 거, 내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메모장에 쓴다던가 아니면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써두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이거 문제를 써놔도 해결법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요즘은 GPT나 앨런 머스크의 그록3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나 이런 게 불편한데 이걸 만약에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알려줘라고 GPT-o1 그리고 그록3 딥 리서치 막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자청 유튜브 가셔서 AI 제가 설명한 거 많아서 그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은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막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밖에 없어. 수제버거집이 없는 거야. 내가 수제버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수제버거집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은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불편해하겠구나, 나처럼.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한 걸 찾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해온 거, 내가 관심도가 높은 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업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나는 이 사업 관심도 없는데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기업가들은 우리랑 다른 좀 천재적인 게 있어.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찾을 때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내가 불편했던 거를 그냥 그걸 사업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AI 강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들 사람들이 AI 막 들으면서 불안해. AI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있는데 다 프로그래머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강의력이 일단 떨어지고 강의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을 위한 AI 강의를 퀄리티 있게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찾은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어요. 일단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선정을 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7권 정도가 있는데 5권은 제가 따로 인생책이라서 리뷰할 거고, 첫 번째 책은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이랑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5권의 책은 나중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이 이제 이런 제품 강화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품이 기획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이제 뭐 스레드도 있고 유튜브 롱폼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쇼츠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광고 맡기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기 전에 일단은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기본 개념은 바로 상대방에게 먼저 이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은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바로 비즈니스, 돈을 버는 방법의 기본 원리라고 이제 앞에서 말을 했죠.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 때도 결국 소비자 관점에서 아 이거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만들었어. 그럼 마케팅을 할 때도 야 이거 있어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줄 만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6가지 마케팅들은 알리기보다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만 고민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릴스, 스레드,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기획으로 갔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했던 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런칭하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440만이 나왔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티 거짓말 잡아내는 초간단 비법. 너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사용법은 캡션을 보거나 댓글 달면 복붙 가능한 프롬프트 줄 거야. 지금 이제 44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릴스랑 숏폼들은 굉장히 쉬운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롱폼이에요. 이거는 1분 넘어가는 걸 롱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딥하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숏폼, 릴스나 쇼츠, 틱톡 이런 거는 좀 가벼운 내용을 해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나오죠. 대중적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 2가지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자 관점으로 봐야 돼요. 거짓말 잡아내는 초간단 비법.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 AI는 할루시네이션, 막 거짓 정보 있으면 어떡하지? 왜 내 AI는 멍청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주제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게 바로 마케팅과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마케팅으로 뭔가 알리기만 한다기보다는 결국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면 자동으로 브랜딩적으로 이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면은 너의 GPT가 3배는 똑똑해질 거야. 넌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것들도 진짜 10시간, 20시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흐름을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반 정도 전부터 스레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가 3.4만 명, 3.4만 명이면 그래도 탑 크리에이터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D님, 스레드에서 뭘 하면 돼요? 나 강의 런칭한다 해요?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제가 스레드에서 AI 강의를 런칭한다는 걸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원들한테 말하는 모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텔 이론이 뭐냐면 처음 보는 여자한테 모텔 갑시다 라고 하면은 누가 가냐는 거야. 처음 만남부터 이제 신뢰도를 하나씩 쌓아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보여줘야지 뭐가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속내를 내비치면 안 돼요. 속내를 내비치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보면은 다 제가 정보성으로 되어 있어요. AI에 대한 쉬운 정보, 아까 쇼츠나 릴스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조금 어려운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왜냐면은 스레드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글 기반이기 때문에 다 똑똑하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가 먹혀요. 너무 대중적인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레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회수 10, 리포스트 10 이상 나온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이 첫 줄을 뭘 썼는지, 걔네들이 몇 줄을 썼는지, 걔네가 언제 엔터 쳤는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지를 잘 터진 것들을 다 저장해놔가지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석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나 귤을 판매하는데, 나 수박 판매하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정보성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레퍼런스 분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귤 장사
장사하는 사람, 다른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해서 잘 됐는지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최근에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손톱을 이렇게 끼우는 우리나라의 오호라라는 이 제품이 해외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길래 오호라 이 손톱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잘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형식에 맞춰가지고 너희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만들어라라고 했더니 이 대표님께서 우리의 철학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말로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심플하게 끼고 예쁨을 느끼고 이런 감각을 자동으로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고 상품인 거지, 말로 설명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상품성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런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트렌드에 맞게 컨텐츠들을 만드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상한 마케팅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구독도 하고 좀 많이 좀 보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다 정답을 주는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원리로 유튜브 롱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AI 강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한테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거를 도움을 주는 정보를 그냥 계속 그냥 그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은 전문성을 얻게 되고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강의 같은 걸 런칭하면은 당연히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롱폼에서도 제가 종종 A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도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모텔 이론을 위배해서 곧바로 상품을 그냥 알리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보시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깨져 있는데 뭘로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찾아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AI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쭉 끝까지 볼게요. 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반인을 위한 AI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는 형태인데 이것도 그냥 짧게나마 제가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1초 1초씩 다 의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AI 시대에 뭘로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AI 시대, AI라는 걸 단 초반 1초 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AI 관심 있는 사람들은 AI라는 단어만 나와도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중성 있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찐따였는데요 막 이러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보다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그치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AI라는 말을 꺼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08개씩 팔리는 일반인을 위한 AI 강의, 이거는 이제 런칭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숫자의 원칙 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케팅 초보일 때는 이렇게 숫자를 한 개라도 무조건 넣으면 좋습니다.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 308개씩 팔리는 사람들이 이미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 가치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프리셀렉션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뭘로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찾아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초반에는 이제 공감성 있는 멘트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합니다. 저도 처음 AI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지만 나도 그랬다, 이제 라포르 형성,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게 다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거고. 가장 많이 팔린 일반인을 위한 AI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수신도 아닌데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 그래, 이거는 이제 제가 1년 전에 만들었던 명작 운동 분석과 반박 제거라는 영상,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오늘 너무 봐야 될 걸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루 내가지고 다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빨리 100만 원씩 갖다 바치란 말이야. 계좌번호 댓글에 줄 테니까 빨리 입금하세요. 자신이 있는 거는 월세 1억을 내면서 100여 명의 직원들을 그래서 이거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AI 강의를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많은 반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 격파하면 돼요. 만약에 자청이 AI 강의를 한대, 그러면 너 프로그래머 출신도 아닌데 너 실력이 있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부터 아마 다 격파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있는 거는 월세 1억을 내면서 100여 명의 직원들을 책임지면서 AI를 활용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사실 가르치는 분야예요. 저는 클래스 101을 결국에는 이제 나는 사업적인 실력도 있고 스마트한 포인트가 있고 클래스 101 6,000명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1등으로 스테디셀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 중에 전체 1등 수강생을 유지할 정도.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가 아닌데요, 누구나 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어떻게든 1등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정보 채널 수익 전체 상승률 1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내 분야들을 완전히 좁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채널 운영하는 사람 중에 스레드 인기 게시물 1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누구나 1등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메모지에다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폐업하세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GPT한테 여기서 내가 이제 1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어쨌든 오늘 또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일단 집중해 볼게요. 자신이 있고 팀장은
책도 첫 책에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을 했죠. 결론적으로 AI에 대한 강의에 자신이 있는데 지금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무료 강의도 다 열려있고. 그래서 지금 들으실 필요 없다. 무료 강의 다 열려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이것도 모텔 이론이랑 비슷한 거죠. 1년간 주변인들로부터 와 이게 좋다더라 이게 최고라더라 라는 거를 한 3번 이상 듣게 되신다면 그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다는 거를 직원분들이 알리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너가 살 필요 없어. 어차피 너는 주변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입소문을 듣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너의 돈을 갈취할 생각이 없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릴스 하나 더 했던 게 저는 되게 주요했는데 지금 화면을 볼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런칭하는 순간에 그때 로마에 있었어요. 제가 하나의 부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효했어. GPT 대박 꿀기능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샘 올트만도 놀라가지고 이게 135만이 나왔어요. 운 좋게 135만, 뭐 20만, 80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현란한 숏폼 형식에 약간 질려 있겠다? 왜냐면 저도 좀 피곤하거든요. 이런 유적지나 이런 걸 걸으면서 그냥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오더라도 그냥 1, 2만만 나오더라도 내가 그냥 사람들이 AI에 궁금할 만한 것들을 30초짜리를 그냥 꾸준히 찍어야겠다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소비자 관점이에요. 이거를 내가 AI 강의를 얼마나 팔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AI 때문에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거를 해소해줘야겠다. 본인의 상품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치킨을 팔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치킨을 더 맛있다고 느낄까? 그러면 이런 것도 계속 AI한테 물어보고 딥 리서치 막 이런 걸로 찾아보고 어떤 양념을 넣어야 되는지 분석을 시키고 이번에 AI 강의 막 후기에도 막 어떤 분이 막 정육점 하고 계시는데 AI 강의 듣고 너무 좋다. 결국 정육점을 판매하든 뭘 하든 다 AI한테 다 분석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강화, 내 상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이 AI 강의 이제 보충 강의를 한 2개 더 찍었어. 아, 이거 사람들이 좀 헤매고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새로 프로젝트라는 기능도 나오고 뭐 딥리서치라는 기능도 나왔어. 그러면 이걸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추가를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상대방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결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무언가 상품을 냈을 때 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오늘 PD님이 아 이거 좀 아깝다 나중에 돈 받고 팔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30만 원을 판매를 했어. 60만 원 값어치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해. 본질을 계속 강화시켜서 500만 원짜리 판매했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아까워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470만 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못 받았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470만 원만큼의 이 격차만큼 사람들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품, 그 다다음 상품 재구매가 계속 반드시 일어나요. 이걸 바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족을 하잖아요. 500만 원이어도 살 사람들 많을걸? 근데 이거를 100만 원에 팔므로써 400만 원 이상의 편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본질 강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이걸로 돈 가장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트렌드에 살짝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제 팬들이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냥 알리는 정도. 나 AI 강의 출시했다가 아니라 출시했는데 너네들 이런 거는 좀 해봐라. 구매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정보성 위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광고 맡기기. 지금 광고 맡기기 이런 것도 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집 같은 경우에도 맛집 인플루언서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광고를 맡기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 영상도 지금 4.4만. AI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릴스나 어떤 1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 다 저를 알고 제 강의를 보통은 받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감사하게도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영상이 AI 좋더라고요.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분한테 감사했던 게 이 금간거, 이 금간것도 트렌드거든요. 이런 거 적용을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 핸드폰 금간나라고 착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광고 맡기기 전략도 있습니다. 뭐 블로그 체험단을 쓴다던가 인스타 체험단을 쓴다던가 사람들한테 이제 나랑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을 찾아가지고 이분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전략. 상품을 하시든 음식점을 하시든 다 유효하니까 이런 방안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 릴스, 스레드, 유튜브 롱폼, 인스타그램 광고, 블로그, 광고 맡기기 이것까지 일단 알아봤습니다. 이거 6가지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한 건데 뭐 하나 이제 입소문 전략. 근데 이거는 사실 입소문 전략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고 제품의 본질이 높으면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첫날에 할인해서 많이 팔아. 물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살 사람들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싸게 팔 이유는 없어요. 근데 빨리 이 사람들이 보게 해서 본 사람들이 결국 입소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이제 봤어. 그럼 친구들한테 와 이거 진짜 좋아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져나가고 하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썼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하루 만에 5억을 팔게 만들어준 저의 이제 마케팅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고, 제가 이제 카메라 시점으로는 4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아마 편집본으로는 25분, 30분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제가 10시간, 20시간도 설명해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푸드프의 릴스 강의 이거를 보신다던가, 이상한 마케팅의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유일하게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직접 피드백도 해드리고 하루 만에 마케팅을 배워서 실행까지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긴 영상 봐주셨는데 이거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 영상은 너무나 중요하고 사업하시는데 계속 영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영상을 좋아요랑 나중에 볼 영상 이거를 밑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2번, 3번, 한 2달에 한 번씩만 한 3번 정도만 보시면은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원래 100만 원을 버셔서 저에게 갖다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영상이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사고들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 5권을 더 추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채널이 아닌 자청 채널에서 제가 한번 제대로 다룰 거예요. 제가 하루 만에 5억을 번 그거에 도움을 준 5권의 책, 심리학 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잊어버렸던 그 책들을 제가 완벽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마케팅이랑 자청 2가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업으로 월 50만원, 100만원 더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막 3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강의도 있던데, 죄송하지만 그건 사기입니다. 타고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기까지라고 하긴 그렇고, 돈을 벌기는 진짜 힘듭니다. 제가 대신에 오늘 진짜 엄청난 꿀팁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그냥 자청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 부업이나 쇼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회수 보세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냥 나가서 그냥 혼자 하면 월 1000 그냥 무조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쿠팡 파트너스 붙여도 되고, 조회수 수익도 괜찮고, 음원 수익도 갖다 붙이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아마 부업 찾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그 핵심 비밀을 오늘 왜 공개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강의 파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새로 오신 PD님이 하라길래 그냥 믿고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아까워서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아요. 알려줘도 되나 싶지만 그냥 일단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가 릴스도 잘하지, 쇼츠도 잘하지, 책도 종합베스트셀러 1등 했지, 스레드도 잘하지, 블로그 대행으로만 월에 2, 3억씩 매년 그냥 꾸준히 찍어왔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본질적인 이야기, 이 쪼개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쇼츠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진짜 그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집은 어차피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강의도 많고. 결국에 중요한 건 만들었을 때 조회수 10만, 100만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한번 제 필살 스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진짜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쪼개기 이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22살까지 영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주어 동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바로 1등급을 맞은 적이 있어요. 한 3, 4개월 만에. 그게 뭐였었냐면은, 제가 쪼개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수식어, 대절 이런 거를 다 쪼개는 연습을 했었어요. 한 달 내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어죠. 동사, 그리고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 대절이 결국에는 이 수식어를 하는 거잖아요. 형용사 형태로. 딱 보면은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고, 이게 대절이고, 이게 형용사절이고, 지금 17, 18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영어를 요즘 안 하지만 다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너무 트레이닝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면은, 나는 이제 영화를 보았다. 그냥 이제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무비,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수식하는 게 이 대절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데 용기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는 그 무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꾸며주는 역할인 거고, 진짜 동사는 inspired니까 그것은 뭐 영감을 줬어. 나에게. 많이. 이 많이는 보온가 뭔가 막 이걸 막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결국 부사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쪼갰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쪼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베스트셀러 1등 역행자 책 만들 때도 2, 3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이거 무조건 1등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다 비웃었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하는 거 보고 신기했다 라고 하는데, 전 똑같아요. 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잘 된 책들 다 공통점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서행 차선, 뭐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가장 스테디하게 잘 팔리는구나. 그러면 상반된 개념을 뭔가 만들어야겠다. 역행자, 순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초반 페이지에 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서문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잘 된 책들은 무조건 첫 페이지에 되게 짧은 2페이지로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넣어야겠다. 내 스토리텔링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기로 들어가서 아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는 책들도 전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곧 또 뭐 나오는데 이런 쪼개기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닝을 하면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쪼개기 이론을 통해서 나머지 콘텐츠들을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번 켜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387만짜리 두 번째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왕년에 잘 나갔다던 어느 50대 아저씨의 진실? 이 영상도 지금 초반 1초 부분에서만 쪼갤 수 있는 게 너무 무한에 가까워요. 뭐 무한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거든요. 지금 이제 초반 도입부 3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15초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쇼츠는 초반 3초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쪼갤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흰 글씨, 노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14자 전후,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문구가 또 있고, 이 위치가 여기 있느냐 또 여기 있느냐 뭐 여기 있느냐 이게 되게 다른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잘 되는 컨텐츠에는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쪼개기 했을 때 얼굴이 나왔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5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했거든요. 같은 컨텐츠들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초반에 그런 화면 전환이 뭐 몇 초, 뭐 2초라던가 이것도 있을 거고, 배경음 뚱뚱뚱으로 갈 거냐, 되게 리드미컬하냐, 그게 딱 공통점들이 있어요. 잘 되는 컨텐츠들은. 그리고 또 더 쪼갠다면은 지금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형이에요. 잘 나갔다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케이스는 제가 대본 짜서 최근에 한 게 600만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공식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샤덴프로이데라는 이론이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는 게 뭐냐면은 잘 나갔던 사람이 이제 몰락하는 걸 사람들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봐봐, 나 몰락하니까 다들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에서 터지는 딱 7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론 이제 몰락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사적으로 처음에 몰락했다가 결국에는 뭔가 행복하게 뭔가 마무리되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약간 그것도 또 공식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뭐 외우셔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상 기획하고 내 얼굴 나오고 다 싫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도와의 대저택이라고 저희 성공사에 나오셨던 분이죠. 이분과 영상 보면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쪼개기를 간단히 하면은 음악, 움직임, 두 줄 카피, 그리고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전세금 못 받게 됐어 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셔도 되고, 아니면 이 형태 자체로 그냥 내 릴스나 쇼츠를 운영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짧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 19만짜리가 2개가 있는데 아마 이걸로 이제 많은 수요가 몰린 것 같고, 45도 찜통더위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건 실외기 없이 설치하는 이동식 에어컨인데 별도의 시공 없이 코드만 꽂아주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초반 3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는 좋았던 게 이걸로 뭐뭐 하세요, 약간 명령어, 이게 좀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덥다라고 느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계속 무의식이 최근 여름에 있었는데, 이걸 단숨에 해결해주는 이런 명령어 좋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코드 꽂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기획하려는 게 그냥 꽂고 그냥 설명만 하려고 했다면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구나, 뭔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레드에 책 관련 리뷰를 몇 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책을 그냥 보여주거나 책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넘기는 영상 3초짜리를 그냥 스레드에 넣었어요. 저는 그게 엄청 유효했다라고 보는데, 인간은 움직이는 거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뇌 자체가. 우리가 숲을 걸어가다가도 뭔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약간 특징인데 그게 이제 지루함을 없애는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래서 쪼개기를 한다면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쪼개기라는 거는 진짜 쪼갤 수 있는 거를 나노 수준으로 쪼개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늘게 되고 쪼개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감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까지 쪼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만 하고 있어도 오늘 내용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점점 이 쪼개기 뇌가 장착이 될 거예요. 이 안경을 씌운다고 하죠. 오늘 그 안경을 씌워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줄 카피를 넣고 캡션에다가 이제 굉장히 긴 글을 넣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경쟁사 만드는 거라 뭘 보여줘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을 텐데 썸네일 하나 받고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냥 사진 하나 있고 미녀를 보면 내는 돈 벌었다고 착각한다 하고 끝났어. 원래는 이거 카드 뉴스가 되거나 뭐 영상이 나오거나 보통 그러는데 이게 근데 대박이 났어. 그러면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된 거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딴 게 어떻게 100만이 나와? 하는 거는 진짜 아마추어고 자의식 과잉에다 멍청한 거거든요. 잘 된 거에 이유를 쪼개기를 시작하면 돼요. 그냥 저도 이런 거 보면은 뭐야 이거 뭐 오류인가? 이거 뭐 진짜 사기치네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생각이 일단 자의식으로 일단 먼저 올라가. 왜냐면은 나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쪼개기로 들어가야 된다. 스레드도 마찬가지. 지금 화면을 보면은 안 된 글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뜬 거 자체가 다 알고리즘을 받은 거긴 한데 지금 화면을 보면은 첫 번째 거 한 줄 있어요, 두 번째 거 한 줄 있어, 세 번째 거 두 줄 있어. 여기서는 이제 100자 정도 있고 나머지 두 줄 있어요. 그러면 몇 줄을 해야겠어요, PD님? 한 줄에서 세 줄 사이인 거죠. 그냥 공통점이 잘 터진 건 다 그렇게 돼 있어. 처음 스레드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이게 200자 넘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너무 고수가 되고 너무 아트적인 영역이 되면은 그냥 창의적으로 하면 돼. 제 AI 자청 릴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레퍼런스 없이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직원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들 가르칠 때는 무조건 레퍼런스 기반으로만 해라. 대신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따라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쪼개서 이 사람 되게 짧게 쓰는구나. 만약에 카페 리뷰를 내가 해야 된다면은 14자 이하로 가야 되겠구나. 내 상식에서 벗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자의식 해체. 역행자 읽으세요. 자의식 해체.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원래 여기서 한 1, 2개월 전만 해도 아니면 3, 4개월 전만 해도 여기서 엄청 장황하게 글을 쓰는 게 또 유행이었어. 근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스레드 한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더 줄었어. 진짜 원래 3, 4줄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도파민이 계속 과부하되면서 정말 짧고 정말 심플한 거를 점차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글만 선택이 받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이게 막 30개씩 넘어갔었는데 리포스트랑 공유가 제일 적어 지금. 근데 이거 자체가 4줄이면 되면서 글이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퍼런스 상으로 했으면은 한 이 정도 글만 썼겠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딱 보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텔 뷰라던가 카페라던가 이게 한두 개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된 분들 보면은 다 10개 이상씩 이렇게 쭉 나열되거든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반응도 자체도 높고 자료가 첨부가 많이 되면서 알고리즘적으로 좀 더 밀어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오래 머무니까. 근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이 그냥 레퍼런스상 사진 10개 이상 잘 되는구나, 10개 이상으로 간다.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레드도 마찬가지다. 블로그는 짧게만 볼게요. 지금 여기 탐색 영역에 들어가면은 노출하는 게 잘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서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뭔가 좋은 글이라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만년필, 뭐 모나미. 뭐 그럼 클릭을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어를 한다, 아니면 블로그에서 선택받는 글을 써야 돼. 그러면은 지금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패턴이 살짝 있더라고요. 한 3줄 있고 사진 있고 3줄 있고 사진 있고. 이게 가장 대중적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만약 조회수를 높이고 싶고 이제 네이버한테 선택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그래서 지금 글 보면은 여기 줄 긋고 여기에 이제 볼드체를 처리하네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볼드 처리하고 여기 줄글 긋고 3, 4줄 쓰고 사진. 즉 이게 기본적인 이제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큰 틀에서 쪼갰는데 사실 하나씩 보면 더 쪼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메인 내용은 아니라서 짧게만 보면은 아이폰 17 프로 이게 이제 키워드니까 이제 가장 맨 앞에 배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모모 vs 자급제, 뭔가 비교하는 게 또 잘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비교 형태로 하면은 또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리뷰 같은 경우에는 너가 걱정하는 거 이런 거지? 라고 얘기하고 해소. 이런 식의 글이 또 잘 되긴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 해소해 주네요. 그래서 사진 있고 3, 4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라고 불리는 이제 블로그 대행하는 분들은 다 그거 하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이 모델을 제시했고 어쨌든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책을 쓰거나 뭐 아니 쇼츠 뭐 부업하거나 뭐 블로그 부업을 하거나 다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막 강의를 듣거나 장비를 사거나 뭐 편집을 배우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버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연한데 이 쪼개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거나 뭐 음식점에 가서 뭐 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 아 그러면은 제육덮밥이랑 7,000원이랑 저
폰트가 어떻고 여기에 이제 간격이 어떻고 그런 약간 습관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약간 사업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런 컨텐츠나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 9년 전에는 이제 블로그 완전 전문가였고 그 다음에 롱폼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자청으로 좀 잘 되고서 그러면서 이제 또 쇼츠 등장하고 릴스 등장하고 요즘은 이제 썰 쇼츠 막 이런 거 AI 쇼츠 막 이런 거 등장하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솔직히 잘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이유가 있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제 이 쪼개기 이론을 이해하고 해본다면은 잘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거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급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어 문법 한 달 내내 그거를 하면서 속도가 붙었듯이 하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처음 가르쳤을 때는 이제 안 되는데 이게 한 1, 2주 그냥 계속 쓰라고 하고 이제 하면은 2주 후면은 엄청 성장해 있어요. 이걸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직접 해보셔야만 유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쪼개기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레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가 100원 강의다 보니까 뭐 이거 알려주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이 강의 보시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 가시고 저의 핵심적인 마케팅 기술들을 모두 다 이해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미로 키우는 계정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올렸는데 760만 회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키우는 계정들을 보면은 뭐 600만, 700만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돈으로 이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한 마케팅 대표이면서 무자본에서 직원분들을 130명까지 이제 고용을 해봤고 물론 저에 대한 시기 질투나 이런 걸로 이제 공격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보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력은 좋고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역행자라는 첫 책을 내가지고 종합베스트셀러 1등 70만 부를 팔면서 이제 거의 책으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5,000명 넘는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수강 1위 제가 10만 명 넘게 가르쳐봤고 이것 외에도 현재 7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총합 60만 정도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고 쇼츠 릴스도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스레드도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3만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스레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만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재밌는 거, 뭐 어그로 끄는 거 이런 거는 10만 이상씩 나오는 게 가끔씩은 있지만 고정적으로 의도적으로 3만, 4만 이렇게 때리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8가지의 공식을 알려드리고 AI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스레드든 릴스든 유튜브든 다 비슷한 어떤 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자청 그거 자청 이름 되니까 그게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릴스 같은 경우에 조회수 100만이 넘는 100개 넘는 콘텐츠들을 당연히 제 이름 안 걸고 다 해봤고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익명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약간 맛집 이런 걸 주제로 하는 건데 화면에 보시면은 54,000, 32,000 터졌거든요. 스레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100, 1000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떤 공식들을 이용하시면은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그러면은 스레드를 통해서 자청은 어떤 이득을 얻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AI 강의를 이제 3개월 전에 런칭을 했어요. 지금 3,000명이 넘게 이제 구매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AI 강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스레드에서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3만에서 5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루에 5명씩만 더 구매한다고 했을 때 AI 가격이 39만 원, 4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5니까 하루 20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스테이크 집도 하고 있는데 매출이 2억이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레드 하나의 글을 통해서 10명씩만 더 와도 저희가 객단가가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매출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에서 조회수 1만씩만 꾸준히만 낼 수 있다면은 정말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진짜 맛집 소개, 카페 소개하는 스레더 이런 것만 하시더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이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새로운 걸 진행을 할 때 또 도움이 되실 거고 스레드를 잘하게 되면은 릴스나 유튜브 그리고 다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삶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첫 마케팅 공부 도구로서 사용해 보시면은 너무나 좋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레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8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원칙들은 단순하게 스레드만 통하는 건 아니고 릴스, 쇼츠, 사업, 마케팅, 블로그 모든 거에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뭐 배울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ADHD가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강의에서의 내용만큼은 제가 정말 자신 있고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계정에선 스레드를 제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올린 글 한두 개만 딱 보고서 거기서 왜 이걸 했는지를 실전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배우러 갔을 때 기본기 막 이렇게 라켓 휘두르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바로 공을 쳐봐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잘 안 해가지고 새로운 계정에서 바로 5만씩 터지는데 본 계정 거는 다 예전 것들이라 가지고 그래도 유의미하니까 제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글자 수, 그러니까 트렌드가 중요하거든요. 잘 터진 글들을 봤을 때 만약에 한 글이 300자가 만약 넘어가, 그러면은 이제 이걸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렌디한 글들이 글자 수가 적다면은 그냥 적게 첫 번째 본문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몇 자가 될까요? 한 뭐 120자라고 칠게요. 그럼 120자. 그럼 입력을 해서 내가 120자만 남기면 되는구나 라고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굉장히 자세한 원리들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진과 영상이에요. 사실은 더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레드를 대충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책을 추천하려고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책 추천만 하고 글만 있어요. 그러면은 스레드를 내리다가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정보가 있을 때 좀 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글자만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뒀고, 영상은 사실 둘 게 없었어요. 근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냥 책을 그냥 넘기는 장면만 해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영상을 어떻게든 남겨야 되니까 영상을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하면은 글자 수, 사진, 영상.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잘 터진 것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포스트랑 공유하기가 10 이상인 글들을 다 저장해 두시고 분석을 하시면 좋거든요. 이 10개 이상인 것들은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저장할 만큼 좋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00인데 막 댓글이 1000개씩 막 이럴 때가 있어. 좋아요 1000개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참고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서로 푸맛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주고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막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노동만 들어가지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매출이라던가 어떤 돈이라던가 비즈니스에는 크게 연계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스레드를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랑 취미로 대화 나누고 공감받고 우울하면 얘기하고 그런 용도면은 이제 그걸 하셔도 되는데, 저랑 같은 목적이시라면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10이 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자랑하면 50억 넘게 팔린 초서곡을 쓰기 이제 이런 거를 쓰셔도 되지만, 근데 그런 공부할 여력이 지금 안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요즘 유행하는 어떤 첫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별건 없네요. 제가 진짜 대충 남겨가지고 와 대박책입니다. 근데 이게 대충 남긴 것 같지만 사실은 4월 달에 이런 첫 문장이 이제 되게 잘 터진 것들의 어떤 레퍼런스 기반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더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인생책이다. 뭔가 강조죠. 강조. 이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막 인생책 1등이다, 최고다, 완전 넘버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 당연히 더 잘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37%, 뭐 30분.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글에 숫자가 한두 개라도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1등이다 이게 좋을 거고, 저는 부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법니다 라고 구체적이게 숫자를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댓글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본문 안에 모든 게 끝나버리면은 이게 반응률이라는 게 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알고리즘적으로 터지려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 화면에 오래 머물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응도가 높아야 돼요. 뭐 좋아요를 누르던 리포스트를 누르던 공유하기를 누르던 뭔가 반응을 해야지 이게 좋은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걸 보고서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클릭해서 댓글이 쫙 펼쳐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댓글 유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를 눌렀을 때 어떤 링크가 뜨게 돼요. 참고로 이 링크를 넣게 되면은 조회수가 반토막이나 4분의 1 토막 납니다. 절대 넣지 마세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막 나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한 거고, 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했던 원칙들이 다른 글들이나 다른 분들이 쓰신 게시글들을 볼 때 똑같이 적용이 될 테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리포스트 10개, 공유하기 10개 이상인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21시간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게 좋아요랑 리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했던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150자 이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이제 엔터를 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스레드 1월 달에 시작할 때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지금 태블릿이라서 이제 글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건데 이 짧아야 돼요. 이 스레드는 사람들의 뇌가 다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짧게 심플하게 뇌를 안 쓰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문 안에서. 이 댓글에서는 조금씩 어려워져도 되는데 처음에 후킹을 할 때는 쉽고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도 보면은 처음부터 만약에 무자본 청업 막 돈 벌기 막 이렇게 가면 표본이 너무 박살나기 때문에 절대 베스트셀러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소설 같은 글을 써놨어요, 1장에. 그리고 점차 이제 표본을 좁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역행자라는 책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초반에 표본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최근 가보고 좋았던 곳, 서울 놀러 가면 꼭 가, 나의 또갈집 리스트 공유해 줄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분석을 해볼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150자 이하, 한 줄 20자 이하. 이거 이제 제 원칙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더 짧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그래서 사진이 많으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공유할 확률도 커지고, 이 사진들을 넘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기에 오래 체류 시간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에서 결국 알고리즘이 선택을 하게 되고 퍼뜨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글자 수, 2번 표본이 넓어요, 3번 사진, 영상. 영상은 없네요, 그쵸? 그러면 이분 거를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이분께 지금 25,000이 터졌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곳을 추천했으면 잘 안 됐는데 한 곳을 추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물론 이 정도면 1만 이상 터질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면 서울 놀러 가면 꼭 가라고 하면은 표본이 넓단 말이에요. 만약에 창원 가면 꼭 가 이러면 이제 안 터져요. 근데 서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여러 개를 추천을 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한 곳씩 추천하는 것도 터지는데 아예 그냥 여러 개를 추천해주는 게 또 터지는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됐어요. 조금 더 볼까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은데 이게 10-12였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7-3이면은 이거는 꽤 나중에 더 터질 거라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건 10 이상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였으면은 여기가 이제 추상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숫자, 아니면 나에게 월이력을 벌게 해준, 월천만을 벌게 해준, 아니면은 내가 계정 10,000개 봤는데 그 중에 베스트 7, 이런 식으로 숫자의 원칙을 쓴다던가 어떤 추상어를 좀 지웠으면 저는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8,000명이면은 스레드에서 8,000명이면 그래도 1만 명 정도부터 보통 메가거든요. 그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만이면은 인스타로 치면 10만 정도 되는 건데 8,000이면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이분도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터진 것들이 꽤 있거든요. 참고하신 거고. 그래서 밑에 거를 볼게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21시간 됐는데 2, 3이 떴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삼동이라고 하는 순간 표본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아까 위에서 나오는 서울이라고 표기를 한다던가 아예 말을 언급을 안 하던가 했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약간 이 글이 길다? 원래 요즘 너무 이걸 짧게 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그게 약간 아쉬운 정도?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됐네? 2시간이면 판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요즘 트렌드 치곤 조금 글이 길긴 해요. 근데 물론 글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안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률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분께 지금 6시간 됐어.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만약에 좀 더 했었으면 지금 이제 좋아요가 135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공유가 이거 안 뜬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책장의 주인공이 자산이 얼마라던가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익명이 되더라도 조금 더 구체성이 있었으면은 이게 훨씬 더 잘 됐겠다? 약간 싶은 거고. 지금 하나만 또 얘기하면은 요즘 약간 이렇게 하늘빛 되게 청명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터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터졌지? 라고 생각했더니 부천이네요. 이분이 부천만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전국적으로 다루는 분이면 굉장히 잘 터졌을 것 같습니다. 표본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내려볼게요. 지금 여기 굉장히 좋은 예가 있네요. 리포스트랑 공유하기가 이제 100개씩이 넘어갔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약간 요즘 누군가가 터뜨렸을 것 같고 이런 형태가 이제 굉장히 잘 되네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추천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저장하기가 좋은, 이게 굉장히 레퍼런스적으로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볼까요? 지금 12시간 동안 3만 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네이버 지도 사진들을 넣었을 때 굉장히 좋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 적지 않고 한 줄 정도로 임팩트 있게 나가면 좋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나왔던 부천, 뭐 울산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조회수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이게 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전으로 우리 테니스공 좀 쳐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글자 수를 봐라, 그리고 사진, 영상, 표본. 최근 트렌드도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네이버 지도만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한 줄 카피를만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엔터를 몇 번을 친다던가, 이 넘버링으로 1, 2, 3, 4, 5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터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만 조금씩만 신경을 쓰셔도, 만약에 내가 조회수가 50밖에 안 나, 100밖에 안 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정하면 5번째, 리포스트, 그리고 공유하기, 10, 10개 이거 정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한 강의, 다음 강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